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럼 이제 진짜로 가설 검정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가설 검정을 할 때는 일단 가설 두 개를 세우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귀무 가설이고 두 번째가 대립 가설이에요. 자, 위에서 설명드렸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현재 요 아파트 평균이죠. 자, 아파트 평균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3,800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할게요. 이거 규모 가설이 아니고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죠. 아파트 평균 가격이 3,800으로 알려져 있다 라고 했을 때 규모 가설은 뭐죠? 이거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표본 평균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규모가설은 뭐다? 내가 얻은 추정량과 기존에 알려진 평균값이 같다, 별다를 게 없다. 그러면 뭐 새로운 사실을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규모가설이 채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만약에 평균 가격이 3,800과 같지 않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합니다. 됐죠?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3,800과 3,799는 같다, 다르다. 다시 또 3,800과 3,200은 같다, 다르다. 자, 이게 여러분, 이거는 사실 3,800과 3,799는 다르긴 한데 1차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르다고 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같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맞죠? 자, 근데 얘는 어때요? 누가 봐도 다르죠. 이거는 600 차이잖아요. 누가 봐도 다르죠. 자, 그래서 이제 귀무 가설과 대립 가설 얘기를 할 때 기존의 값과 같다 다르다를 따지고 싶은데, 이 같다 다르다를 이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똑같아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가 표본 평균이라는 게 들쭉날쭉하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정도 오차 범위 안에 있어야 같다라고 볼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같다, 다르다의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유의 수준이라는 말을 씁니다. 유의 수준. 유의 수준 5% 내면 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라고 보기로 합니다. 여기서의 5%는 뭔가 이제 딱 뭔가 계산이나 어떤 이론을 통해서 나온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경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치에서 5%보다 작으면은 유의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분야나 어떤 산업에 따라서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이면은 5%도 되게 러프해서
1%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보다 작아야 유의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 5%와 1%가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 유의 수준 5%라는 건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표본 평균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있고요. 그죠? 이런 분포를 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수많은 표본 평균들이 있을 텐데, 자,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자, 얘의 값을 평균 M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실제 차이는 뭐죠? 자, 우리가 지금 하나 선택한 이 표본 평균과 실제 우리 아까 3800이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죠? 3800. 자, 요렇게 뺐을 때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맞죠? 차이 1.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하나 가져와 볼까요? 얘를 M2라고 해보면 여기도 3800과의 차이를 해서 차이 2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뭐 M3도 꺼내서 3800이랑 빼주면 차이 3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모든 표본 평균들을 실제 값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3800과의 차를 구합니다. 그럼 차이가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오겠죠? 표본의 개수만큼. 그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분포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이 모든 차이의 이제 평균이 될 거고, 여기가 뭐 차이 1, 차이 2, 차이 3, 차이 4, 차이 5, 점점점점 여러 개의 이제 차이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런 분포에서 어떤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차이값도 있을 수 있고 적게 나타나는 차이값도 있을 수 있는데, 맞죠? 내가 구한 표본 평균과 실제 3800의 차이값, 이게 자, 요 어딘가에 위치를 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내가 연구를 통해서 또는 실험을 통해서 얻은 이 차이값이 정말 자주 나타나는 값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나타나는 값. 여기나 뭐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나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정말 많이 나타나는 이 영역 밖에 정말 희소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뚫고 나온 값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좀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어떤 두 평균의 차이를 구해서 이렇게 분포를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바깥 정말 되게 잘 안 나오는 분포상 정말 나오기 희박한 확률을 가진 요 부분의 값을 내가 실험을 통해 얻었다라고 하면 내 실험은 기존의 것과는 다른 잘 나오지 않을 수 있는 값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유의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요 영역 있죠? 요 두 개의 영역을 얼만큼으로 잡아야 유의하냐 라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의 확률 5%라고 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군데 합쳐서 5% 만들면 되고요. 자, 그럼 제가 이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이 부분은
5%를 100%에서 5%를 빼면 95%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이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의 확률을 구할 때 속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검정을 통해서 내가 구한 값이 이 분포상에서 나오기 힘든 5% 안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95%에 속하는지를 가지고 따져서 극악의 확률 5%를 뚫고 나온 결과값이다 라고 하면은 기존의 것과는 뭔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